자동차나 선박 등에서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기 오염 물질이 바로 질소산화물인데요. 그동안 이 질소산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작동하는 촉매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낮은 온도에서도 이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개발을 주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하헌필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뉴스에서 한번 박사님을 다뤘었거든요. 이달의 과학 수상자 하셨다고. 이 질소산화물을 저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한 공로로 아까 말씀드린 9월에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받으셨는데 일단은 축하드리면서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달의 과학자상이 학문적 업적을 중요시하는 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학문적 업적과 더불어 연구 결과의 상용화 과정도 고려하여 주셨기에 수상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한 키스트 실험실 식구들과 상용화를 위해 도움을 주신 관련 회사 연구팀 및 사업화팀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돌립니다. 네. 네, 결과가 상용화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이 박사님께서는 대표적인 공해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촉매 연구에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질소산화물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질소산화물은 주로 연료를 태울 때 많이 생성되는데요. 연소 과정 중의 고온 분위기에서는 공기 중에 포함된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질소산화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숙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산성비 등의 환경 공해의 원인이 돼서 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공기 오염 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려진 이산화황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연료에서 황을 제거하면 형성 자체를 억제할 수 있지만 질소산화물은 선제적 대응이 제한적이라서 촉매 등을 이용한 후처리 기술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예. 이 환경오염이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거예요. 네. 계속 이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대책을 찾아야 된다.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다양한 처리 정화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방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연구가 진행됐습니까? 그게 촉매 반응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적인데요. 촉매 반응은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오염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나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능이나 내구성 면에서는 아직까지 촉매 개발에 불완전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촉매가 저온에서 효율이 충분하지 않거나 촉매가 배기가스에 포함된 특정 성분 때문에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수십 년 동안 난제로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신 촉매 물질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예. 과거의 촉매 개발 방법을 보면은 반응에 가장 적합할 촉매 물질을 경험적으로 유추해서 최적의 물질을 도출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촉매 사용 환경이 열악한 조건에서는 고도의 특성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에는 촉매 개발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촉매 물질을 설계하기 위해서 종래의 경험적인 방법이 아닌 양자화학적인 계산 기법을 기반으로 촉매 원소를 찾아내고 첨단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는 식으로 극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촉매를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유추해서 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근데 이번에는 좀 계산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계산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군요. 자, 지금까지 배기가스 질소산화물 처리하려면 300도 이상 이게 보통 높은 온도가 아닌데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개발하신 게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싸고 또 저온에서 할 수 있으니까 효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일상생활에 뭐 자동차에 설치된다든가 이렇게 상용화가 되려면은 언제쯤 될까요? 사실은 그 250도에서 작동하는 촉매의 경우에는 이미 그 포스코 광양 소결로 같은 데서
이미 설치되어 작동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외국산 총매를 대체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 근래에는 총매에 요구되는 특성이 더욱 까다로워져 갖고 작동 온도가 220도보다 더 낮은 총매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매 물질을 다시 설계하여 좋은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고 총매 표면을 특수 개질을 하여서 내구성을 향상한 초전 총매를 개발하여 최근에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네네. 이 이전된 기술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상용화에 성공하였고요. 제조된 총매는 올해 내로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엔진 등에 세계 최초로 장착되어서 수출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대기업에서 네. 사용되는 엔진에 네. 그리고 요즘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엔진 네. 등 이 연소기관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네.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개발한 그 총매 물질이 더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반응이?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내년부터 선박 배기가스에 대한 배출 규제를 반려하기로 하였는데 키스 총매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저온 특성과 내구성은 선박 배기가스 처리에 적합하다고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선박에서는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터보차저가 적용되는데 터보차저를 통과한 배기가스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총매 개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총매가 개발되지 못하여서 세계적으로 엔진 전단의 총매를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엔진 후단에 설치하는 총매는 총매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해외 선박 엔진 관련 업체나 총매 회사로부터 많은 관심이나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쉬지도 못하고 거의 연구에만 매달리셨을 텐데 또 닥달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앞으로는 또 어떤 다른 환경 문제를 위해서 다른 연구 계획 또 네. 방향 뭐가 있을까요? 예. 키스트에서는 총매 물질 외에 환경 오염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나 배출을 최소화하는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막 기술이나 녹조 제거 기술, 미세먼지 처리 기술 등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는 더욱더 고효율 엔진이 개발될 것입니다. 예. 이 경우 배기가스의 온도는 필연적으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저는 당분간 이 미래형 자동차에 대응되는 배기가스 처리 총매 연구에 더 매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 분야가 시장이 뭐 수조 원을 상회하고 또한 이 문제가 글로벌 아젠다의 핵심 문제이기 네네.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는 수백억씩의 연구 자금으로 전략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키스트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저온 총매 기술을 좀 더 확장한다면 이 분야에서 충분히 세계적으로 선도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습으로 탄생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저온에서도 공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총매를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 하원필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